이번 정부 들어 21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오히려 시장은 대책이 나올 때마다 과열되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도 또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박수영 건설부동산부 기자와 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6.17 대책이 나온 지 이제 3주가 됐는데 좀 짧게 느껴질 정도로 매일매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부 정책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인데 지금 시장 상황부터 그럼 박수영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했는데 고강도 규제, 전방위적인 규제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6.17 대책을 통해서 특히 사실상 수도권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김포, 파주 등 이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강남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면서 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예.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이 문정부가 출범한 지 2017년 5월 대비 52.4%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현재 53주 연속 상승하면서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지금 현재까지 9천 건을 6월을 넘었는데요. 이게 1만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도 이제 최고 민생 과제를 부동산 안정으로 꼽으면서 이제 후속 대책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좀 강력한 부동산 시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새 대책이 나오는 대로 입법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지금 상황은 살펴봤고 연구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최근 들어서 정부의 공급에 대한 스탠스는 약간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골자는 어쨌거나 규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기 수요를 잡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당장의 피해를 입는 그리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쪽이 오히려 실수요자가 돼버린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부가 이뤄진 최근에 6.17 대책까지 해서 21번째, 22번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그런 쪽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투기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 대책이 나온 지 한 3주째 지금 접어들고 있지만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 대출이나 이런 부분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는 2030 세대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듯이 실수요자들이 이번에 6.17 대책이 강조하고 있는 실거주 요건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전세 시장이든 매매 시장이든 모든 시장에서 사실 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서민들이 이전보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 집 마련하기까지 전세나 월세 등의 어떤 시장 상황에서 임대차로 있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부분들의 전세가 같은 경우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53주째, 53주라는 게 결국은 1년 이상 계속해서 이제 네. 공공행진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요. 그만큼 지금 주거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들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나아가서는 지금 2030 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내 생에 이번 생에 있어서 내 집 마련은 이미 거의 끝났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상에 있어서 부모 찬스, 즉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 등 지인들의 도움을 얻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집을 갖다 서울에서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로 접근될 만큼 상황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현미 장관께서는 아직까지도 이 21번째 대책까지의 효과가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은 가운데서도 사과 한마디, 즉 정책 부분에 대한 효과, 실패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지금 없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예. 시장에 있어서는 더욱더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표현되는 가운데 이미 정책은 국민들의 신뢰감을 좀 상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던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홍남기 부총리는 부총리대로 실수요자에게는 완화책을 내비칠 스탠스를 또 비췄기 때문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지난주에 그 문 대통령이 긴급 보고를 받은 이후에 어떤 공급 확대랄지 종부세 강화에 대해서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추가 대책이 또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투기를 잡겠다고 나선 만큼 이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이 종부세율, 양도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현행 0.5에서 3.2%인 종부세율을 0.6에서 4%까지 최대 올리고 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게 골자입니다. 또 종부세 기본 공제는 줄이고 종부세 과표 구간을 현행보다 더 낮추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세수 효과가 커지게 되죠. 또 투기성 단기 매매를 막기 위해 주택을 보유한 지 1년 미만 혹은 1, 2년 사이에 팔면 이 양도세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청약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신혼부부, 청년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이 취득세 감면 등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또 완급 조절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 위원님 참 그래도 경험이나 학습 효과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이긴 정부는 없었어. 이러다 네. 말 거야.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돈 벌려면 부동산이야 라는 인식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네. 아무리 정책이 나와도 네. 시장은 가고 싶은 쪽으로 좀 가는 듯한 모습이네요. 네, 그게 이제 정부는 시장에서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하는 국민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인식도를 보게 되면요. 절반 가까운 쪽의 분들이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향후에도 가격이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부가 대책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굳이 실패다, 실패 아니다, 논란을 빚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시장에서는 많은 국민들은 시장 상황에서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대책을 하는 부분에서 크게 나누어 본다면 규제 지역을 강화한다든지 지정한다는 문제, 예. 그 다음에 세제 부분을 더 강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대출을 규제를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공급을 조금 이제 지금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최근에 가장 먼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세제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종부세 부분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참 안타까운 점이 전체적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기본적인 어떤 조세 제도의 근간이 뭐였느냐. 보유세 부분을 올리고 거래세 부분을 낮춤으로써 시장에 충분히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게 되면 시장은 안정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을 전체적인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그 부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실 조세와 관련해서는 그 해당되는 조세 부담을 하는 국민들에게 통증, 즉 고통을 많이 안겨주는 쪽에 징벌적 과세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세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보완하고 아우르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에게 고통을 많이 가지고 다주택자나 혹은 1주택자까지도 지금 주택 보유에 따른 과세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궤도를 많이 이탈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또 다른 정책을 내놓은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부분에 대한 의문도 들고 예. 실제 정책의 효과를 저는 이번 정부에서는 이번 생에 내집 마련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계속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짚어주신 그 내용들 실제로 시장에서 좀 불만으로 나오고 있고 풍선 효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점점 풍선 크기만 좀 커지는 듯한 느낌이 계속 그렇죠. 들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3법 개정안이 또 국회에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전월세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네. 좀 걱정이 큰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한 차례 국회에서 무산이 됐었는데요. 네. 이번 국회에서 이제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어제 모두 발의가 됐습니다.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이 현행 2년에서 자동갱신의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또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 또 임대차 계약 시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신고 등이 이제 그것인데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를 돕기 위한 취지이지만 또 전월세 공급량이 감소를 해서 또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집주인이 전월세 인상분을 미리 당겨받는 등 계속 자극하면서 오히려 세입자의 부담을 크게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과거 통계를 보면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전후 임대료가 좀 급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임차보증금 보호 대상 범위를 좀 조정을 해서 시장을 좀 안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연구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갈래의 전망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고 네. 어쨌거나 정부에서 규제책을 계속 내놓고 있으니 어느 정도는 좀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좀 꺾일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전망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네. 반면에 뭐 이런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부족한 점들을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보완점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필요한지 이것도 네. 한번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전망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초저금리 시대에 시중에 풍부한 유동 자금이 1,100조를 넘어서 최근에 와서는 뭐 1,400조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통화량 자체도 지금 3,000조를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정부가 어떤 유동성을 시중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사실은 공급에 대한 충분한 대안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 중인 방안들도 시장에 있어 민간 시장에 있어서 충분한 어떤 그 주거 공간을 갖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전세 시장마저도 상당히 지금 압박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대차 3법이나 이런 부분을 예. 통해서 압박 중심으로 지금 정책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충분한 어떤 그 물량은 없는 가운데 지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불안 요인들은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사실은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주택이 완전히 완성된 단계의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상황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장에 있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설상가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현재도 지금 매도자가 상당히 우위에 있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더욱더 매도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가게 된다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정부가 막연히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투기 세력을 규제하는 쪽에만 집중하는 그런 것보다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또 실제 시장 자체가 안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균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공급을 실질적인 확충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좀 더 비중 있게 정부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전망,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족한 점들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산임연구위원 그리고 박수연 기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